여기가 이제 우리가 요 파트를 학습하는 방법은 수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수하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조금 더 배웠는데 수하에서 배웠던 게 유리함수하고 이제 무리함수가 있었죠. 무리함수. 그래서 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뭘 배웠냐면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리식이라는 파트를 짧게 배웠고 유리함수를 배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산을 익히고 그다음에 그 연산을 가지고 유리함수 문제들을 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리식을 배우고 그 연산을 통해서 이 무리함수를 풀고 이렇게 학습을 우리가 했었어.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내신 때 좀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저 성적이 조금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학교 시험을 치른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수상수화에서는 괜찮아. 사실은 어쨌든 수능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험부터는 또 학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수능 과목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배웠던 이제 심화 개념들 가지고 문제 푸는 패턴이 이제 지수함수, 무리함,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다만 이제 지식적으로 그렇습니까? 지식적으로 좀 배경이 지수로그 개념들이랑 연산 개념들이 좀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잠깐만. 되고요. 그럼 이제 조금 그 복습을 조금만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함수를 쭉 그 함수 개념 부분 빼고 우리가 이제 종류별로 조금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야. 이거 굳이 왜 바꾸냐? 똑같이 됐을 건데.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정비례 그리고 이제 반비례를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반비를 배웠고 일단 시계 모양은 y 이퀄 ax 이런 모양이었고 반비례 그래프는 y 이퀄 x분의 뭐 a 또는 k 보통 k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반비례 그래프.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기로 넘어와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여기서 1차 함수를 배웠어. 1차 함수를 배워서 우리가 시계 모양이 y 이퀄 ax 플러스 b다라는 거에서 요 식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넘어가서 이때 우리가 뭘 배웠냐? 2차 함수를 배웠죠. 2차 함수를 배워서 이 시계 모양이 y 이퀄 a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꼴 또는 얘를 정기한식해서 y 이퀄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꼴까지 해서 여기까지 다항 함수. 물론 이제 3차 이상의 다항 함수들도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는 있는데 이제 개형이 딱 정해진 그래프 개형들이 이제 우리가 다항 함수에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유리함수, 얘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를 좀 확장한 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은 정비례하고 요 1차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뭐인 걸 알고 있냐면 직선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은 1차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y절편이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기울기 값이 a가 이제 기울기 역할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얘가 a가 양수인 경우에서 뭐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리고 또 얘가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서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었다. 그래서 그 개형이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래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점의 역할을 했던 거는 보통 y절편 또는 x절편인데 식에서 드러나는 거는 이제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을 많이 그렸죠. 마찬가지 2차 함수 넘어와서는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그려졌었고 여기서도 우리가 점의 역할을 했던 게 p, q가 꼭지점의 역할을 해서 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가 여기서 그어졌을 때 추계 방정식이 x 이퀄 p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함수를 정리했었죠. 그래서 y 이퀄 ax 제곱에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거기서 x축으로 p만큼 y축 q만큼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려 나갔던 거.
그렇죠? 여기서 그래프 개형을 아는 문제들. 여기서 우리가 수하로 넘어가서 했던 게 저 반비례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장을 해서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 유리함수였죠? 유리함수 그래프였고요. 여기도 시계 모양을 먼저 쓰면 y 꼴 x 빼기 n분의 a 쓰고 플러스 n 꼴 뭐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도 얘는 모양이 조금 뭐 여러 개가 있죠.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y 꼴 루트 ax 그리고 x 마이너스 m에 플러스 n 꼴이 있는 경우하고 y 꼴 루트에 a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좀 지어주면 편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려진 거.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은 원래 그래프에서는 이제 점근선이 x 이꼴 0이랑 y 이꼴 0이 돼서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마주보는 그래프. a가 0보다 클 때, 혹은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줬냐면은 시계 모양에서 x축으로 n만큼 y축 n만큼 이동해줘서 이 대칭이 되는 점이 n만큼 이동을 해줘서 x 이꼴 m이랑 y 이꼴 n이 얘가 점근선이 됐었고, 그 점근선이 역할에서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해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얘가 유리함수에서 했던 내용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렸던 거는 이 점근선이 이 중간을 잘라 먹어서 뭐 최대 최소할 때 양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프가 양쪽에 그려져 있다 보니까 뭐 직선과의 위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생각이 조금 직관적으로 안 와닿아서 좀 힘들었던 거야. 이거는 이제 연습을 하면서 해소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될랑 말랑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좀 힘든 거고, 근데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거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한 정도에 따라서 이거는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 정도까지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함수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n만큼 앉으시면 편한데 앉으시면 됩니다. 짠.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a가 내가 두 개로 갈랐으니까 두 개를 그립시다. 위쪽에 있는 것부터 그래프를 좀 그리게 되면은 a가 0보다 클 때는 이제 원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출발을 할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n만큼 이동해서 출발하는 점이 m, n이 되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개형이 반대쪽으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도 x축으로 y축 n만큼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되겠죠. 속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안쪽에 근호 안에 있는 x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프, 얘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었고,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요, 얘도 원래 그래프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서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찬가지로 x축으로 n만큼 이동해서 뭐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리고 똑같이 얘가 만약에 얘가 a가 0보다 클 때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되면은 얘도 x축 n만큼 가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그려질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에 따라서는 그래프가 위로 갈 거냐, 그래프가 아래로 갈 거냐,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학습을 했으니까 사실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프의 모형을 알고 있어. 그죠? 우리가 현승이를 보든 승원이를 보든 딱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 어쨌든 사람이지. 그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치? 승원아? 사람인 걸 알고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얘들이 정체가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형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모르는 식들에 대해서는 미분적분 넘어가서 거기서 그래프를 찾는 거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분적분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수원까지는 어떤 거냐면은 함수를 배우는데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는 그래프들 배우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지수함수만 오늘 해봅시다. 여기서 하나만 더 좀 찍고 가면은 요 무리함수하고 이제 역함수의 관계가 되는 게 역함수 역할하는 게 뭐가 될 거냐면 y 이꼴 ax 제곱의 형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차 함수하고 무리함수가 역함수의 관계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1차 함수에서는 점과 어떤 기울기가 역할을 했었고 2차 함수에서는 이 꼭지점이라는 게 역할을 했어. 원에서도 이제 원의 중심이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이 점을 가지고 혹은 추계 방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갔었죠.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뭘로 접근을 했었냐면 이 대칭점도 중요했고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개념도 중요했고 그리고 이 점근선들의 특징은 얘가 접근은 하지만 값을 갖지 않는 녀석들. 그래서 얘가 정의역을 했을 때 x가 m이 아닌 모든 실수였고 y는 n이 아닌 모든 실수였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점근선. 그 점근선의 특징들 그리고 무리함수에서는 이 출발점의 특징들이고 저 2차 함수의 특징하고 같은 걸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수함수로 넘어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기도 지수함수야.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는 뭐였냐면은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들이 유리식, 그 유리식으로 된 게 유리함수. 그 중에서 간단한 유리함수만 우리가 배운 거고요. 마찬가지 무리함수도 근호 안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x라는 정의역이 들어가 있는 함수.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간단한 무리함수만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배운 거였고요. 그럼 지수함수는 뭐냐면 지수함수는 y 이꼴 지수의 정의역이 들어가 있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형태는 y 이꼴 x제곱의 형태고요. 그러니까 이 형태의 그래프 개형에서 시작된 그래프들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서 지수함수 중에서 뭐 여러 개가 섞인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고 뭐 y 이꼴 뭐 a의 2x 제곱에 플러스 2의 a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룰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을 풀거나 어떤 시계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식을 쓰는 형태의 문제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 평면좌표상에서 그래프 개형을 다룰 거는 뭐만 다룰 거냐? 얘만 다룰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우리가 유리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리식에는 복잡한 식들을 다뤘고 거기서 식의 값을 이용하는 것은 복잡한 유리함수를 줬지만 결국 그래프를 그렸던 것들은 얘들만 그렸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그래프는 얘만 우리가 그려서 풀 거다. 그럼 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얘를 점을 대입해서 찾을 거야. 점을 대입해서 찾을 건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얘가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함수에서 정의역하고 공역이 없으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어디서만 생각을 할 거냐? 그 복수수가 아닌 실수 범위에서 얘들을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우리가 지수를 어디까지 얘를 확장을 했었냐면은 실수까지 확장을 했었죠. 제곱근을 하면서. 실수까지 확장을 했었고 실수까지 확장을 하면서 뭐가 안 된다 그랬으면 요 a 값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뭐 0에 마이너스 2제곱하면 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었죠. 맞죠? 정의할 수 없었으니까 일단 요 a 값은 뭐가 안 되냐면 0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음수가 됐을 때 값이 요동치기도 하고 여기에 분수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 2분의 1제곱이야.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3이 돼서 얘는 실수값을 못 갖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실수로 확장을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A도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 했냐면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얘가 1이 들어가면 지수에 뭐가 들어오든 간에 얘가 그냥 상수함수로 일정하죠. 일정하니까 A가 1인 것도 우리가 제외하고 생각을 하자가 된 거. 그래서 이 미수에 들어가는 조건 지수함수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x에는 실수 아무거나 더도 되니까 요거 자체가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제외될 건 없고.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면 그럼 가장 간단한 거 y 이꼴 2의 x제곱에서 출발을 하면은 얘는 x가 0일 때 0,2의 0제곱이니까 0,1을 지날 거고요. 맞죠? 그리고 얘가 1을 넣었을 때 1,2를 지날 거고요. 그리고 2 넣었을 때 얘가 2,4를 지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고 그리고 얘가 또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1을 지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얘가 4분의 1을 지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개형을 생각을 해보면 점을 찍어 봅시다. 0,1을 지났고 1,2를 지났고 2,4를 지났고 마이너스 1,2분의 1을 지났고 마이너스 2,4분의 1을 지났고 얘를 우리가 부드럽게 연결하면 뭐 이런 곡선이 될 거라는 게 예상이 좀 되고요. 그럼 여기서 3을 넣어보면 2,8이 되면서 이 꼭대기 쪽에 이렇게 쭉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이너스 3을 넣으면 8분의 1이 돼서 이렇게 붙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 하고, 그죠? 어쨌든 얘가 쭉 뻗어갈 거야. 쭉 뻗어갈 건데 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0이 될 수도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치역이 뭐가 될 거냐면은 치역의 범위가 얘가 y 값이 0보다 크다란 치역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뭐가 등장하냐면 점근선이 하나 등장하는데, 점근선은 y = 0이라는 점근선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얘가 뭘 지나냐면 0,1을 지나. 근데 0,1이 지수함수에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지수함수가 다 0,1을 지나요. 여기 달려있는 게 없으면. 왜냐면 뭐가 들어갔던 뭐의 0제곱은 1의 0제곱도, 2의 0제곱도, 3의 0제곱도 다 1이니까 0,1을 항상 지나간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조금 뭐라 하지?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게임으로 표현하면 본진 역할? 약간 얘가 이제 지점의 역할을 할 거, 거점 역할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는 이제 넘어가지 않은 경계 역할하는 점근선이 될 거다. 이렇게 개혁을 좀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은, 그렇죠?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미수 조건을 했어요. A가 0이 될 수 없고, 그리고 A가 1이 될 수 없고,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 얘가 미수 조건을 했고요. 얘가 이제 뭘 항상 지나가냐면 0,1을 항상 지나갈 거다. 그리고 점근선이 y = 0이 점근선이 될 거다. 거기서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가 치역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 개형 예를 한번 그려봤고,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하나만 더 그려보는데, 이제 얘는 이번에는 이제 y = 2분의 1의 x제곱의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얘도 똑같이 0을 넣었을 때 2분의 1에 0제곱하면 0,1을 지나겠지. 맞죠?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1,2분의 1을 지날 거고, 2를 집어넣어서 2,4분의 1을 지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가 돼서 마이너스 1,2를 지날 거고, 마이너스 2,4를 지날 거고. 그래서 얘도 점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그리고 1,2분의 1, 2,4분의 1. 그래서 얘를 또 부드럽게 연결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얘가 또 연결했을 때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겠죠. 됐죠? 얘도 이 조건은 똑같이 만족을 하고, 그래프만 약간 이게 데칼코마니 대칭이 된 거. 그래서 얘가 데칼코마니 되는 걸 또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지수로 우리가 정리해서 y = 마이너스 x가 돼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이 두 개 관계는 뭐가 되냐?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가 되겠죠. 됐죠? 그럼 요것까지도 우리가 그래프 개혁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요 형태의 식에서 요 a가 어떤 게 기준이냐면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질 것인가 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됐죠?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됐죠?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68쪽에 그냥 함수값은 x값을 넣어서 한번 구해보는 거고, 그렇죠? 구해보는 거고, 넘겨서 70쪽하고 71쪽 문제들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부호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들. 그렇게 해서 쭉 풀어보는데, 어디까지 풀어보냐면, 우리가 좀 그래프가 바뀌기 전까지 하면은 73. 왜 이렇게 많아? 어우 씨, 멀미나게 많네. 조금 많다. 이동하기 전 거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인가? 73쪽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여기는 스스로 쭉 하면서 그래프 개형을 한번 스스로들 확인해 보게. 일단 68쪽에서 73쪽까지 쭉 한번 풀어봅시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남은 거는 과제 복습할 때 조금 해보시고. 자, 우리 74쪽 한번 볼게요. 74쪽. 자,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좀 활용하면 얘가 이제 0,1을 지나고 뭐 1,2를 지나고 얘가 2,4를 지나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졌죠. 이렇게 해서 y = 2x 제곱이고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이제 y = 2의 x 빼기 3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점을 하나 찍어 보면은 얘가 0이 되는 값이 3이죠. 3,2의 0제곱 되니까 3,1 지날 거고, 또 얘가 위에가 1이 되는 값이 4죠. 4,1 되니까 2를 지날 거고, 그리고 얘도 얘가 2가 되는 값 대입해보면 5, 또 4를 지날 거니까 3,1을 찍고, 그렇죠? 그리고 4,2를 찍고, 그리고 5,4를 찍고, 그렇게 해서 얘를 그래프 개형을 또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다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0,1에서 3,1까지니까 이 길이도 3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4,2가 돼서 이 길이도 3이고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5,4니까 이 길이도 3이죠. 그렇죠?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움직여 갔죠. 맞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떤 개념하고 우리가 같이 유사하냐면 x축으로 우리가 도형을 n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x 대신에 뭘 대입했었냐면 x 대신에 x 빼기 m을 대입해서 우리가 시계값을 구했었지. 도형의 이동에서 그거랑 똑같아.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다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나중 가면 어떤 식으로 혼란을 좀 주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을 밖으로 빼면은 얘가 이제 2의 세제곱한 8분의 1이죠. 8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얘가 마치 그냥 1차 함수에서 어떤 개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돼서 그래프 개형에 뭐 가파르다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얘를 우리가 지수 법칙으로 안쪽으로 넣어줘서 2의 x 빼기 3으로 넣어줘서 이 상태에서 그래프 개형을 평행이동시켜서 그려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지수 연산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게 사람이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지수가 아닌 덧셈, 뺄셈, 곱셈을 할 때랑, 그러니까 지수에서 곱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가 약간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실수가 생겨.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요거부터 우리가 조금 탄탄해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실수가 좀 줄고, 실수가 줄어야 수학이 조금 덜 재미없고, 재밌긴 힘들겠지만, 그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연산들인 거고, 어쨌든 얘가 x축을 3만큼 이동한 거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하나를 더 그려보면은 y = 이번에는 2의 x제곱에다가 밑으로 갑시다. 밑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는 그래프라고 하면 얘는 그냥 함수값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는 0,-1이 될 거고, 그리고 1,0이 될 거고, 그리고 3, 뭐 어쩌고 되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는 형태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다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y 플러스 2가 2의 x제곱 이런 식 되면은 y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y 대신에 y 플러스 2가 들어갔고,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아니면 함수값 자체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냥 밑으로 두 칸씩 내릴 거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식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런 모양인 거지. 그러니까 y = 2의 x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x축으로는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얘가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움직이냐, 점들이 다 어떻게 움직이냐,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문제 내기 좋은 것들이 뭐가 될 거냐면은 이렇게 이동한 점들을 우리가 연결을 했을 때 얘가 요게 평행을 할 거고, 똑같이 평행이동했으니까 할 거고,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될 거냐면 얘는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속에서 어떤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요 넓이를 구하시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할 수 있는 게 평행이동 시켜서 어쨌든 출제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때도 똑같은 문제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물어볼 것들이 사실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좀 꼬아서 물어봤던 것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가서도 똑같은 것들을 시험에서 또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1 때 수학 점수가 쭉 니네 3년짜리 수학 점수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이런 거야. 고1 때 어렵게 공부를 해놨어. 그러면은 어차피 고2 되고 고3이 돼도 새로운 개념이 추가돼도 어차피 출제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내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특히 수어는 수화하고 문제 출제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화 개념들은 다시 한번 좀 훑어주는 게 좋긴 하고요. 하는데 어쨌든 아까 그래프 개형에서 모양을 좀 그린 거고, 그리고 수원에서 우리가 문제 푸는 것들을 깊이 공부를 하면 앞에서 우리가 기본 개념이 탄탄하다면 앞에서 심화가 안 됐던 것들이 채워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쌤이 터닝 포인트라고 제목을 지은 것도 이때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학이 조금 전환될 수 있는 좋은 기회. 마지막 기회라는 건 너무 냉정하고 좋은 기회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렸어요. 그럼 얘를 이제 종합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모양을 하면 y 이퀄 ax 제곱에서 a가 0보다 크면 이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갈 거냐면 0,1을 지나갈 거고 점근선이 y축이 될 거여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가 될 거고요.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a의 x 빼기 m하고 플러스 n꼴로 바꾸게 되면 n꼴로 바꾸게 되면은 얘가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이동한 점이 돼서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m, m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다. 그리고 여기서 점근선이 뭐가 생길 거냐면은 y 이퀄 n이라는 점근선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하면 사실 요 점은 내가 0,1은 이제 자주 등장을 할 거라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점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요 놈의 점근선이 y 이퀄 n이 될 거다 되고, 그렇게 되면은 치역이 뭐가 될 거냐? 정역은 실수 전체인 건 안 바뀌어. 왜냐면 이제 좌우로는 계속 펼쳐갈 거니까. 근데 치역만 우리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y가 뭐보다 크냐? 이 점근선의 값 m보다 크다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다. 됐죠? 요걸 방금 설명한 내용 가지고 74쪽에 1번하고 2번 쭉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서 내가 잘못했어. a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a가 1보다 크다. 그죠? 1보다 클 때가 저 그래프.
우리도 75쪽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75쪽은 이제 뭐를 지켜볼 거냐면은 이제 대칭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y 꼴 2x 제곱이 있을 때, 얘를 이제 x축 대칭을 시키면은 뭐가 부호가 반대가 될 거냐면은 y 값이 부호가 마이너스 y로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y 꼴 2x 제곱이 될 거고, 얘를 우리가 y에 대해 정리하면 y 꼴 마이너스의 2x 제곱, 이렇게 시계 모양이 바뀌겠죠.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원래 있던 그래프가 y 꼴 2x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함수값이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프가 y 꼴 마이너스 2의 x제곱 되겠죠. 가로가 아니라 요렇게가 묶인 거야. 막 밖에 마이너스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면, 얘를 또 y축 대칭 이동 시켜보면요, y축 대칭을 시켜보면은 이번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거니까 y 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얘를 똑같은 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1 안쪽에 넣어서 2분의 1의 x제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 지어도 되고, 어쨌든 얘가 뭐의 대칭이면 y축의 대칭이니까 원래 그래프에서 반대로가 되는 그래프 개형이 될 거다. 우리가 앞서 그렸던 y 꼴 2의 x제곱 그래프랑 2분의 1 x제곱 그래프 거기서 겹쳐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래서 얘는 좀 우리가 본인들이 어떻게 푸는 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편한지를 정립을 좀 지금은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꼴 우리가 2x제곱으로 볼 거냐, y꼴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이렇게 두고 해서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리는 걸로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얘를 y꼴 2분의 1의 x제곱으로 둬서 요 a 값이 1과 0 사이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본인이 받아들이고 정립을 할 거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이 표현이 같은 건데 이게 좀 그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얘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아요. 같은데 이제 둘 중 하나로 본인이 좀 받아들이기 편한 쪽을 선택해서 일단은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연습하십시오. 그죠? 얘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려질 거다 하나.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대칭 이동 시키는데,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거지. 원점 대칭을 시키면은 이제 y도 부호가 반대고요. 그리고 2의 x도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y 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 그래프.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얘가 뒤집히고 또 반대로 갈 거니까 그래프 개형이 다른 색깔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가 되겠죠. 얘가 이제 y 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될 거다. 마이너스 2가 아니야, 미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아이고 씨. 그게 그래프가 될 거다. 됐죠? 그래서 이제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까지. 그래서 얘도 그래프 개형이 우리가 뭐랑 비슷하냐면 무리함수랑 비슷해요. 무리함수에서 방향이 이렇게 4개 있었었지. 이 그래프에서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됐죠? 그거랑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y = 2x제곱 그래프에서 y축 대칭, 그리고 x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그때 이제 시계 모양이랑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주자. 그렇죠? 방금 설명한 거 가지고 75쪽을 또 한번 채워봅시다. 그렇죠?
얘도 볼게요. 78쪽으로 가볼게. 78쪽. 그리고 앞에는 78쪽. 그래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합시다. 이제 앞에 했던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합쳐서 우리가 갈 건데, 일단 책에 있는 건 좀 무시하고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기존에 얘는 어디서 출발할 거냐면은 y 이꼴 2의 x제곱에서 출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쵸?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킬 거니까 1만큼 이동시키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은 얘가 원래는 0,1이었던 게 1만큼, 그리고 1만큼이니까 1,2가 이 점을 지날 거고요. 그리고 뭐가 점근선이 될 거냐? 얘가 위로 1만큼 올라갔으니까 y 이꼴 1이 점근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색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얘는 좀 기본적인 형태.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출발을 어디서 할 거냐면은 얘도 y 이꼴 2분의 1의 x제곱에서 출발을 하면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이냐면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일 거고요. 거기서 점근선이 y 이꼴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서 출발을 할 거냐? 얘도 y 이꼴 이번에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x제곱에서 출발을 하면요. 원래 y 이꼴 2분의 1 x제곱은 이렇게 해서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했죠. 원래 이제 마이너스 1,0을 0, 마이너스 1을 지나던 거에서 얘가 1,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점근선은 y 이꼴 0으로 안 바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 그렇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찾고 그리고 평행이동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먼저냐면 대칭이동이 먼저,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렇게 해서 순서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5번 문제, 78쪽에 5번 문제 한번 채워봅시다. 그래프를. 밑에 또 답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보고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 스스로 좀 납득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 기형을. 일단은 이제 꾸역꾸역 천천히 지금 그리고요. 근데 나중 가면은 좀 식을 봤을 때 그래프 기형이 좀 약간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두는 게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풀 때 좋겠지.
79쪽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좀 차근차근 그래프를, 그러니까 사실 초점이 뭐였냐면 지수함수가 뭔지도 했지만은 그래프를 자유롭게 그려보자가 요 기본 개념의 학습의 초점이야.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은 거기 딸려오는, 어쨌든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릴 수 있으면 요 79쪽의 최대 최소는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리함수에서 최대 최소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점근선이 두 개가 있어서 x값의 범위에서 이게 막 갈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갈리면서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인데 요 점도 나오고 요 점도 나오면서 우리를 좀 되게 혼란스럽게 해. 그러면서 정의역 치역을 구하는데 요걸 또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뭐 정의역 표시하고 치역도 뭐 여기를 잘라서 치역을 표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구해야 될 값이 두 개가 되니까 그냥 쉬운 거 두 개를 붙여놨는데 그냥 우리는 어려운 거지. 그지? 약간 그러면서 유리함수가 싫어지고 그러면서 때려치고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유리함수고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무리함수 때는 우리가 또 어땠냐면 무리함수 그려주고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러면 혹은 정의역 치역 구하라면 얘가 또 하나짜리를 합쳐지니까 얘는 또 쉬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 그래. 쌤도 막 앞에서 풀어주다 보면은 무리함수는 그냥 대충대충 해도 그냥 풀리고 그 유리함수 풀 때 살짝 방심하면 이상한 답 구하고 있고, 원래 사람이 이제 한 번에 두 가지 하면 원래 머리가 살짝 헷가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침착하게 정리를 잘 하는 거고 잘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서 어차피 그래프 개형이 얘 아니면 얘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x값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이랑 이 값 구하면 되고, 최대 최소 구하라면 x값 범위 구했을 때 이 값이랑 이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줬을 땐 최대 최소값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점근선이니까 얘가 어디까지 붙을지 모르니까 최소값을 정할 수 없고, 얘가 무한히 쭉 뻗어갈 거니까 최대값은 정할 수 없고, 근데 x값의 범위가 주어지면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개념이 최대 최소에서는 x값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할 거고요. 그럼 문제 4번에서 한번 볼게. 1번에 4번. 여기서 그냥 예시만 하나 보면은 fx가 얘가 3분의 1의 x제곱이고, 그렇죠? 그때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래요. 그럼 얘도 그냥 쉽게 그래프 개형만 대충 그립시다. 대충 그리면 이런 그래프고, 어디서 최대를 가질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최대, 그리고 2에서 최소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3이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될 거고, 2x 3분의 1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얘는 9분의 1이니까 얘가 최소값이 될 거다. 쉽게 찾으면 되죠. 별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밑에 2번도 평행이동하고 이렇게 시킨 건데 얘도 그냥 얘도 4번을 봅시다. 4번 문제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4번도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fx가 3분의 1의 x 빼기 1제곱의 마이너스 1이고 x값에 보니까 0과 2 사이에요. 얘도 사실은 그래프 개형을 얘가 더 쉬운 게 뭐냐면 꼼꼼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다 정도 알고 있죠. 어디서 최대값 같냐? 0에서 최대값 가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최소값 같냐? 2에서 최소값 같겠죠. x에다 그냥 0 대입해. 0 넣으면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3 빼기 1이 돼서 2가 돼서 얘는 0,2를 지날 거다. 요 2가 최대값. 2를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에 2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3분의 1 빼기 1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얘는 2, 마이너스 3분의 2를 지날 거다. 얘가 최소값. 됐죠? 점근선이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프 개형만 알면 양 끝값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거다 해서 끝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프 개형이 이러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버리면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어차피 양 끝값이야. 그렇기도 하고 그냥 더 쉽게 접근을 해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 구하고 2 넣었을 때 값 구하고 큰 거는 최대값, 작은 건 최소값. 그죠? 그러니까 되게 속 편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야.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때보다, 그러니까 무리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좀 유사하죠. 양 끝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구하면 된다. 일단 79쪽 싹 풀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79쪽 먼저.